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더불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연금제도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며 사용자, 즉 회사가 사회에 예치된 퇴직연금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성격상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개인형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며 제도 운영 방식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연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요? 이를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4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동기간 동안 약 21.8%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도 2015년 30만 1,991개에서 2020년 40만 8,462개로 약 35.2%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 유형별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DB형 171.5조 원, DC형 76.3조 원, 개인형 IRP 46.5조 원, 기업형 IRP 1.1조 원 순으로 적립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IRP의 경우 전년 대비 12.1조 원 증가하여 약 3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69.1%,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 66.4%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에 더 많이 가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할 점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30% 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52.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액 및 가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어서 질적인 성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에 근거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즉 표준형 DC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므로 복수 사용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커질 경우
단일 사용자에 비해 운용관리 수수료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특징인 복수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단체 계약을 통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즉 수수료 절감 및 적립금 운영 성과를 높여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촉진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둘 이상의 사용자가 표준형 DC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나의 표준규약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제도를 설정하여 이후 지방관서에 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작성해야 할 표준규약에는 일반적인 DC형 제도 규약 외에도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특성과 명칭,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선정 기준, 표준형 DC 퇴직연금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상품 개발 및 설계, 표준규약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입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 합의 및 규약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까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137개 표준규약을 승인받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16년 1건에서 2020년 9월 16건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권의 퇴직연금 사업자 43개사 중에서 9개사만 참여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표준형 DC 퇴직연금 참여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표준규약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복수 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수의 비중, 즉 계약 체결률이 은행보다 크게 낮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계약 체결률 차이는 2022년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9월 당시의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한 계약 체결률에서 보험회사와 은행과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자료 및 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인 기업의 표준형 DC 퇴직연금 도입 수에 비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공급이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크게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험회사는 우선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 시 부담해야 할 수수료 수준이 도입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수수료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2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상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실제 계약 체결률이 크게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